해야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잖아. 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지? 그렇지, 쌓이는 과정을 우리는 퇴적된다라고 표현해. 그럼 어떤 물질들이 쌓이냐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냐면 기존의 암석이 물과 바람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작용을 뭐라고 표현해? 풍화침식이라고 표현해. 그치? 바람에 의해서 깨지고 물에 의해서 조금씩 깎여져 나가는 현상들. 그래서 퇴적암과 같은 경우가 형성되는 과정을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의 암석이 무엇을 받게 되는 거야? 풍화작용이나 또는 침식작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야. 이 암석이 풍화침식을 받게 되면 크기가 큰 덩어리의 암석이 크기가 작은 덩어리의 여러 가지 조각들로 구분이 되게 돼.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조각을 크기에 따라서 큰 것부터 자갈, 모래, 점토나 진흙순으로 구분을 하게 되지.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퇴적물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점토와 같은 퇴적물들이 흐르는 물과 부는 바람에 의해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천천히 뭐 되게 되냐면 운반되게 되지. 그래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운반된 자갈이나 모래, 진흙, 점토와 같은 물질들이 아래쪽에서부터 차곡차곡 뭐 하게 돼? 쌓이게 돼. 우리는 그걸 유식하게 퇴적물이 뭐 된다? 퇴적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렇게 해서 아래쪽에서부터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퇴적암이라고 표현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구학 1시간에서 공부하는 퇴적암은 이렇게 해서 퇴적물이 퇴적된 후 단단한 암석이 되기까지 이 퇴적물들이 단단하게 굳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다뤘었어. 그치?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종류의 퇴적물들이 지대가 낮은 곳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그림으로 하나씩 그려볼게. 크기가 다양하고 모양이 다양한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지대가 낮은 곳에 이렇게 차곡차곡 뭐 하게 될 거야? 그렇지. 쌓이게 될 거야. 이렇게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야. 맞니? 아래쪽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퇴적물과 퇴적물 입자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공간이 생겨? 그렇지.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 네모난 상자에 야구공을 하나씩 채워 넣는 걸 상상을 하면 그 야구공과 야구공 사이에도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치? 그것처럼 퇴적물들이 지대가 낮은 곳에서 차곡차곡 쌓일 때에도 퇴적물 입자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각기 다르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돼.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지? 공극이라고 표현하지. 공자는 빌 공자고 극자가 들어갔다는 거는 사이 간격을 의미한다는 거야. 비어있는 사이 간격을 의미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퇴적물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표현해. 이런 식으로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맨 아래쪽에 있는 퇴적물 입자의 입장에서는 그 위에 계속 물질들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무슨 힘이 가해지는 거야?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지. 그러면은 맨 밑에 깔려있는 퇴적물들이 꽉 누르는 힘에 의해서 단단하게 다져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우리는 다져짐 작용 또는 다짐 작용, 무게에 의해서 눌려지는 압축 작용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요만큼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퇴적물 입자가 더 가깝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니까 이 공극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야? 공극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야?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네들이 좀 더 가깝게 달라붙는 거니까 더 치밀해진다라고 표현해? 듬성듬성해진다라고 표현해? 그렇지. 더 치밀해진다라고 표현해. 얘네들이 이렇게 더 가깝게 달라붙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기존에 존재하던 빈 공간의 공극이 이런 식으로 더 어떻게 된다고? 좁아지게 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퇴적물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의 공극이 점점 줄어든다. 그럼 전체 부피가 작아지고 퇴적물 입자가 더 가깝게 달라붙는 거니까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밀도가 점점 커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공극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공극이 다른 물질로 완전히 채워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퇴적물 입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남아있게 돼. 여기에 비가 내리거나 또는 지하에 물이 흘러서 지하수가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에 빗물이나 지하수가 공급이 되게 되면 이 액체 상태의 물 속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을 수 있어.
그치? 이 여러 가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탄산, 그렇지, 탄산 칼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 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빗물이나 지하수 속에 녹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으로 굳이 쓰자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CaCO3라고 할 수 있고 규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SiO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이러한 물질들이 이온 상태로 물 속에 녹아있게 되면 얘네들이 다시 이온 결합의 형태로 탄산칼슘과 규질이라고 얘기하는 앙금들이 이 빈 공간을 조금씩 뭐 하게 돼? 채워 들어가게 돼.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 퇴적물 입자와 이 퇴적물 입자를 딱 달라붙게 하는 딱풀이나 물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작용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 교결작용이라고 표현하지. 그래서 이 교결작용을 일으키는 탄산칼슘과 규질과 같은 물질들을 교결제라고 표현해. 그러면은 이 공극을 두고 떨어져 있는 퇴적물 입자들이 단단하게 달라붙으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단단한 형태의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암석을 뭐라고 표현해? 퇴적암이라고 표현하지. 그치? 그럼 결국에 퇴적물 입자들이 물과 대기에 의해서 운반된 후에 퇴적된 과정을 통해서만 암석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퇴적물 입자가 퇴적이 된 후 위에서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단단하게 다져져야 돼. 다짐 작용을 거쳐야 하고 다짐 작용을 거친 후 아주 좁은 공극으로 빗물이나 지하수 속에 녹아있던 탄산칼슘과 규질 물질들이 침전하여 가라앉게 되면은 이 공극을 채워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퇴적물 입자들을 쫙 달라붙게 만드는 딱풀과 물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무슨 작용? 교결작용을 거치게 돼. 그러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진 뭐가 만들어지냐면 퇴적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지게 돼. 그치? 그래서 퇴적물이 퇴적된 후에 그냥 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과 같이 이 퇴적물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작용을 거쳐야 해. 그래서 우리는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성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퇴적된 퇴적물들이 속성작용을 거쳐야지만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진 무엇이 될 수 있다? 퇴적암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그래서 우리는 이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이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퇴적암의 종류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냐면 쇠, 철성 퇴적암,